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 오늘 장이 상당히 좋아서 또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미국장이 빠졌는데 금요일 날에 미국장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빠진 거는 트럼프가 EU에 관세를 매기는 거를 6월 1일부터 하겠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야간 선물 이미 나스닥이 1.2%나 오릅니다. 1% 이상 오르면은 거의 급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걸 또 걷었죠. 걷어들여가지고 철회하고 7월 9일까지 EU하고 협상 기한을 또 늘린 게 아니라 사실 그때까지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다시 또 복귀한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트럼프가 그걸 날짜를 잊어버렸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한번 질른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걸 또 이제 백악관이 또 무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또 미국의 야간 선물 높이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늘은 미국 야간 선물이 상당히 중요한 게 오늘 밤은 미국장이 또 본장이 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간 선물 올라가는 거에 우리 시장도 상당히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천일선 말씀을 드리죠. 이 빨간 선입니다. 코스피. 이 천일선이 돌파가 되면은 이제는 서머랠리가 시작이 된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천일선과 481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는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숨고르기, 이 숨고르기는 이런 데하고 다르죠. 이런 데하고 지난번에 천일선을 2월 달에 한번 터치를 했었고 또 부근까지 왔던 게 3월 달에 왔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었고요. 헌재 판결이 그 이후에 났고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었죠. 근데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또 90일간 연기시켰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정책 결정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니까 정치 불확실성은 이제 제거된다 봐야 되겠고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관세 불확실성도 통상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관세 불확실성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관세 불확실성도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머랠리는 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머랠리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조금 지지부진했죠. 지난주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입니다. 코스피만 보면은 5일선을 탄 게 요날 탔고요. 그리고 5일선을 깬 게 이날 깼죠. 그 5일선 위에서 있던 게 며칠간 있었냐면은 코스피가 결국에는 5일선 위에서 24일간 있었고요. 5일선 깬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한 게 6거래일 횡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도 우리가 시장에서 봐주질 못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주식이 평생 불안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 투자는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비중 축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매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는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숨고르기 하다 갈 수도 있고 흔들었다 갈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비중 축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자. 그리고 흔들기 들어오면은 오히려 받아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계속 힘모으기다. 숨고르기도 아니고 저는 힘모으기로 봅니다.
그리고 흔들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 61선 정도까지는 빠져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제 흔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직 뭐 흔들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순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 1001선을 돌파할지 모릅니다. 가령 뭐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일단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들 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어떤 호재를 좀 탈 거고요. 또 뭐 추경도 할 거고 또 증시 살리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통상협상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최소한 뭐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전일선 타지 않을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넉넉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뭐 괜찮았어요. 1.39% 지금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침부터 2차 전지 쪽이 좋으면서 21선을 지금 타고 있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갈까 말까 그랬는데 선물 쪽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먼저 480과 51선을 먼저 돌파를 해내면서 그러면서 코스피가 쫓아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51선 돌파가 됐습니다. 어쩌면은 뭐 이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1001선 돌파가 이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장은 뭐 흔들었다 가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돌파가 되면서 서머랠리가 올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자. 너무 불안해하기만 말고 기회를 잡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뭐 좋은데 내일 당장 돌파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바라다가 또 돌파 안 하면은 기대가 또 확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돌파되겠지 언젠가는. 그리고 뭐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돌파되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면은 갑자기 또 돌파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라는 것은 갑자기 바뀝니다. 좋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고요. 또 안 갈 것 같다가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수급이 풀리면서 또 움직이는 게 이 시장이죠. 그래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 섹터를 본다면은 오늘 안 볼 수 없는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굉장히 지난주에 나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막 저점을 깨면서 우르르 쏟아졌는데 미국의 IRA 법안 그 상정권 때문에 쏟아졌는데 결국 IRA 법안 이번에 올라간 걸 보니까 뭐 단축이 되긴 했는데 1년밖에 단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대보다는 괜찮았다.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반등이 나올 거다 했는데 실적 시즌이 끝나는 그 주간에 그 IRA 법안 상정권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또다시 눈이 또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받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는 또 반등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5일선 위에서 마감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 잡기를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삼성 SDI도 오늘 거의 5일선 위에서 마무리될 거 확정적이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반등들이 나올 거고 뭐 유력한 종목들 제가 뭐 말씀드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또 뭐 에코앤드림이라든가 또 전고체 쪽 뭐 한농화성이니 뭐 이스페시티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뭐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 뭐 매수 구간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반도체도 오늘 이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네요. 아침만 하더라도 음봉이었고
하락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장중 고점을 돌파를 해내면서 5일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고, 이러면서 소부장들도 지금 반등들이 시작이 됐죠. 시총 큰 종목들 보게 되면은 리노 같은 경우에 오늘 뭐 4% 정도,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121선 돌파를 해내네요. 거의 한 7% 정도 올라가고, 시총 큰 종목들 이렇게 잘 움직이고, 뭐 ISC도 있네요. 예,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ISC도 거의 뭐 바닥권이라서 지금 뭐 반도체들 뭐 살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건 분명히 상용화가 되게 돼 있다.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예, 그 PCB 커질 수밖에 없고, 휘어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유리기판 그 공법을 꼭 써야만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다들 잘 올라가죠. 필옵틱스도 뭐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또 뭐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신공법. 삼성전자에서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1등인 게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약하냐. 1등인 게 없어요. HBM 뺏기면서부터 1등 자리 뺏기면서부터 지금 1등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D램 부분에서 물론 1등이죠. 하지만 그것도 금방 추월을 당하고 있고,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1등이 돼야 되는데, 물론 매출은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오지만은 기술력 1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술력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1등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기술력 부분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물론 뭐 파운더리 쪽도 있지만 파운더리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CXS 쪽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삼성전자가 지금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도입 안 하면은 다시 1등, 기술력 1등이라는 초격차 뭐 전략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XL 쪽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또 뭐 테크윙처럼 이런 후공정 쪽, YC처럼 이런 쪽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거의 바닥권이네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 말씀드리면 꼭 빼놓지 않는 거, MLCC. 반도체 올라가면 이쪽도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오늘 이제 그 바이오 쪽은 요즘에 보면 생각보다 잘 움직였어요. 아니,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관세 발표가 아직도 안 났는데 바닥은 잡고 있어요, 이미. 알테오젠도 보면 바닥 잡고 있고, 뭐 펩트로는 워낙 투기성이 강한 종목이니까 좀 그렇고, 뭐 어쨌든 뭐 리가캠도 지금 121선 위쪽으로 타고 있고, ABL은 많이 빠지지 않겠죠. 당연히 이미 이제 그 호재거리가 터졌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이상은 가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은 이제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관세 발표되면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전 괜찮네요. 네. 바이오도 계속 보시고, 지수 올라가면 또 바이오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런 코로나 쪽은 계속 확산이 되면서 가고는 있는데 계속 들고만 있기에는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쪽은 단기로 단타 정도 하시는 걸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분할로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조선 쪽도 있는데요. 조선주들 오늘 이제 뭐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조선주들은 제가 박스권 매매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요번에 빠졌을 적에 오늘 이제 그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5일선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지 말고 음봉 나오면 좀 들어갔다가 또 뭐 한 43만 5천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또 팔아주고 하는 정도의 박스권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자재 쪽은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기자재 쪽은 접근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방산 쪽 마찬가지죠. 방산 쪽 너무 오늘 뭐 이제 현대로템 더 올라가지만, 물론 모멘텀 굉장히 좋죠. 모멘텀 좋지만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방산 쪽은 오히려 조선 쪽보다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날 접근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을 때, 조정 받는 자를 이런 61선 같은 데서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사두면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더라도 요 박스권 상단에서 팔았어도 수익이 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과 방산은
박스권 매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움직이는 쪽이, 원자력 쪽이 이제 계속 움직이죠. 제가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미국에, 지난번에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실무자가 원자력 부분에 활성화시키는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이미 한번 뜬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실제로, 그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쪽에는 뭐 당연히 이제 이건 호재입니다. 호재고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지만 하지만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원자력은 언제까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체코 원전 계약권 나올 때까지 그 계약 될 때까지 원자력은 살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재료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재료 노출성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살아있을 거다. 살아있다고 해서 맨날 오늘처럼 올라가느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지금은 좀 들어가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보세요. 대장주니까. 5일선이 종가로 깨지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조금 이제 바닥 잡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또 비중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원자력은 지금은 이제 좀 늦었다라고 봐야죠. 더 갈 수 있죠. 물론 갈 수 있지만 접근하시려면 뭐 분할로 지금은 소량만 사고 빠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들어가시는 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마음고생합니다. 또 오늘 보면은 로봇주들 지난번에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또 조정받았는데 로봇주들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쪽 저희 두 섹터를 같이 보죠. 다들 또 이제 반등이 또 나오겠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뭐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요번에 뭐 시세 좋았던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고요. SOS랩은 벌써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도 아마 따라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율주행 쪽은 그 앨런 머스크가 6월 달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슈팅 한 방 나오고 단기 고점 찍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유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SOS랩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 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쪽들 보시고. 하지만 상용화가 실제로 되고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은 단기 고점은 찍더라도 언젠가 이제 추세를 만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로봇 세상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세상도 이미 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매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전략을 본다면은 이제 뭐 서머랠리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서머랠리 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들은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종목들을 본다면은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당연히 뭐가 올라가야 된다.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수가 안 움직이죠. 이 반도체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반도체는 방향성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섹터예요. 빠질 때도 반도체가 빠지면서 시장을 빠뜨리고요. 오를 때도 반도체가 오르면서 시장을 올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죠. 작년에 여기 올라올 때 반도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려면 이렇게 방향성이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쳐다보자.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또 뭐가 도와줘야 됩니까? 코스닥 올리려면은 섹터 시총이 큰 섹터들 바이오하고 2차전지도 같이 올라줘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반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는 지수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꼭 찾아봐야 될 섹터들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과 자율주행 쪽 이쪽도 하반기에 한 번 더 랠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쪽들에서는 분명히 매물이 나오겠죠. 조선방산 이쪽에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쪽,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 갈 거고, 또 중기로 본다면은 뭐 자동차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동차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아마도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적에 뭐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봐야 되고요.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SL처럼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이런 회사들, 부품 회사들 계속 봐야 되겠고, 또 화장품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오늘 이제 조금 뭐 음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올해는 아모레퍼시픽 사도 된다. 지금 오늘도 사지 마시고요. 음봉 한 2개쯤 더 떨어지면 사세요. 실리콘2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코스맥스는 좀 부담스럽죠.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 한국콜마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타 정도는 가능합니다. 뭐 종목 하나 더 드린다면은 아이패밀리 정도 거의 바닥권이죠. 근데 올해부터의 2분기부터의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아이패밀리도 지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들이 화장품도 또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뭐 시장은 이제 천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제 단기간 내에 또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서머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